치아 형태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삶의 괴로움이 아주 극에 달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빨리 사태가 진정돼서 평상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이 온라인 강의를 만들게 됐다는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의 앞자를 따서 코로나 치아 형태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네, 교재는 이승표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치아 형태학, 치아 기능과 형태의 아름다운 조화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네, 치아 형태학의 학습 목표는 각 치아와의 형태와 기능을 공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형태하고 기능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데요. 치아 형태를 잘 이해하고 숙지함으로써 임상 술기를 할 때 그 기능의 회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 치아는 소화기관의 하나로서 아주 단단한 경적지계에서 겉이 쌓여 있습니다. 음식물 섭취 시에 잘게 부수어서 소화가 쉽도록 도와주는 저작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합니다. 여기서 이미 기능이 나오는데요. 아래쪽에 나오는 치아의 기능 3가지는 중요합니다. 네, 치아의 기능 3가지는 사실상 인간에 한정된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저작 기능이 있겠습니다. 저작 기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씹어서 먹는 기능, 소화의 제일 첫 번째 단계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단어가 약간 어렵습니다. masti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뒤에 해부학 용어로서 masticator muscle이라고 하는 저작근이라는 단어에서도 다시 사용되는데, 앞으로 많이 사용될 단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좀 쉬운 단어로 생각하시면 chewing 정도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발음. 네, 치아가 빠지면 발음이 좀 이상해진다라는 얘기를 듣죠. 실제로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 어떤 구조물이 변경되었을 때 그 소리가 달라진다라는 그러한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심미. 네, 심미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 들어서 매우 부각되고 있는 치아의 기능입니다. 특히 웃을 때 치아가 많이 보이죠, 그죠? 대개는 이제 증령하면서 나이가 든 것을 증령이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들면서 윗니보다는 아랫니가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입술에 들어있는 일라스틱 파이버들이 점점 탄성을 잃어가면서 수도 줄고 윗입술이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아래쪽이가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입술이 드룰링 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개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윗니는 잘 안 보이고 아랫니가 많이 보입니다. 반대로 젊은 아이돌들은 윗니가 많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과 의사가 돼서 특히 앞니, 나중에 전치라고 배우는 앞니를 고쳐 주실 때, 그때 심미에 신경을 쓰지 않고 기능만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별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치아가 가지는 심미적인 중요성은 뭐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4페이지에 나오는 치아의 발생 부분은 치아 과목의 후반부에 나오는 조직학 교실의 강의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5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치아의 구조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는 크게 크라운과 루트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한번 그려보면 일반적인 치아의 모양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네, 이 치아의 모양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어금니입니다. 자, 어금니라는 것은 치아의 종류의 하나가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그 구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고, 대략 뭐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대충 어떤 것이 어금니라고 알 수 있죠. 보통 입을 크게 벌리고 입 안에 보았을 때 치아를 보게 되면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치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림에서 빨간색 점선을 기준으로 대략의 윗부분을 치관이라고 부르죠. 치관은 영어로 하게 되면 크라운입니다. 크라운.
네, 크라운이 되고 사실 왕관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 왕관이라는 뜻인데 요걸 형용사형으로 쓰면 코로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쪽에 강의 부제로 붙였던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 그 코로나는 사실 이 코로날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왕관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왕이 왕관을 쓰게 되는 그 행사를 뭐라고 부르죠? 대관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대관식을 할 때 그걸 영어로 코로네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기원 자체는 라틴어 계열인데요. 어쨌든 크라운이라고 하고 이것은 치관이 됩니다. 치관. 이 치관은 관자는 역시 왕관할 때 관자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루트라고 부르고 이 루트는 치근이죠. 치근이 됩니다. 자, 치아는 그냥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잇몸이라는 연조직에 이렇게 묻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잇몸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 안에서 보았을 때의 부분으로 볼 때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요 치은 윗부분부터 그 제일 높은 부분까지 요 부위가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요 부위가 요만큼의 부위를 부르는 것을 클리니컬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임상적 치관이라는 말이 되겠죠. 임상적 치관. 자, 그러면 또 다른 게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임상적 치관 말고 다른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은 어떤 단어가 있냐 하면 anatomical crown. 자, anatomy 하면 뭡니까? 자, 해부학이란 뜻이죠, 그죠? 해부학적 크라운, 해부학적 치관, 해부학적 치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냐? 자, 그거는 치아를 여러분들이 입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발치했을 때, 발치는 이를 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를 발치해서 뺀 치아를 봤을 때 실제의 치관과 실제의 치근 사이를 나누는 그 경계를 그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있는 부분을 해부학적 치관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대충 다시 그려보면 그거는 여기가 치관과 치근의 구분 범위라고 생각하면 위에는 똑같죠, 그죠? 윗부분은 제일 높은 부분은 똑같은데 이 부분을 요만큼을 방금 설명드린 어네토미컬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어네토미컬 크라운으로 실제로 나누게 되는 부위가 생기는데 그림에서 보면 위에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루트 쪽 크라운에서 루트 쪽으로 내려가다가 약간 온폭하게 이렇게 파져 있는 부분이 있죠. 보통 어나토미 해부학에서는 이렇게 살짝 움푹하게 파져 있는 부위를 넥이라고 부르는 넥. 목이죠, 목. 마치 머리하고 몸통이 붙어 있는 이 우리의 목이 살짝 파져 있는 것처럼 넥이고, 이걸 라틴어로는 설빅스라고 합니다. 설빅스라고 하고, 이 부분에 이 단어의 형용사형이 서비컬이 됩니다. 서비컬이 돼서 이 서비컬에 보면은 위에 있는 크라운과 밑에 있는 루트가 연결되는 부위가 이렇게 경계 부위가 있습니다. 이 경계 부위를 서비컬 라인,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목선이죠. 목의 선인데 이때 목은 뭐의 목인가요? 치아의 목이잖아요. 그래서 치아의 목이라고 하는 것을 치경이라고 부릅니다. 치경이라고 부르고 치경선이 되겠죠, 그죠? 이때 경이라고 하는 것은 목경자이고 친 당연히 치아의 치입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서 설빅스라고 하는 것은 해부학적 텀으로는 보다 잘 쓰이는 것은 자궁경부를 가리킵니다. 자궁경부가 되겠고, 역시 이것도 자궁에서 온폭하게 들어가 있는 연결 부위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이 경자를 쓸 때 경동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목에 있는 굵은 동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치경추 하면은 목에 있는 뼈를 가리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치아에서도 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치경이라고 부르고 치경선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때때로 여기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파지게 되는 질환이 있어요. 충치가 아니어서도 그것을 서비컬 어브레이전이라는 단어로 서비컬 어브레이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물론 이 단어는 일종의 난 캐리어스 서비컬 리전이라고 최근에 다른 용어로도 부르긴 하는데, 자세한 것은 치과 보존학 시간에 배우시면 되겠고, 서비컬 어브레이전이라는 단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치아 형태학에서 배울 때에는 여기 있는 이 그 치경선 서비컬 라인이 일반적으로 곡선을 이루면서 아래로 볼록한, 여기서 말하는 아래는 루트 쪽입니다. 아래로 볼록한 곡선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치경선 망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치경선 망곡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비컬, 네, 단어가 틀렸네요. 서비컬 라인 커버처라고 부르고 치경선 망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비컬 라인 다시 한번 써보면, 네, 이 서비컬 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너토미컬 크라운과 클리니컬 크라운을 서로 나누는 경계 부위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CEJ라는 말로 대략 다르게 부르게 되는데요. 요 CEJ는 보다 조직학적인 특성으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치아의 내부를 포함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치아의 크라운 부분은 제일 외층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아 색깔, 이때 말하는 상아 색깔은 아이보리 색깔이죠. 아이보리 색깔, 사람에 따라서 색깔이 좀 틀리지만 흰색에 가까운 이 색깔의 얇은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나요? 네, 이 조직을 이네멀이라고 부르죠. 이네멀이라고. 네, 이네멀은 한국말로 하면 범랑질입니다. 범랑질. 그리고 그 아래쪽에 치아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는 덴틴이라고 부릅니다. 덴틴이라고 부르고, 이 덴틴은 상아질이죠. 요 상아는 한자로 쓸 때는 코끼리의 상아랑 똑같은 한자를 쓰긴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미이죠. 어쨌든 크라운에서는 이나메를 두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치아의 경조직은 덴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루트에서는 이 상아질의 포션이 사실상 더 크다고도 할 수 있는데, 비율로 따졌을 때 루트는 크라운에 비해서 매우 얇은 층의 다른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매우 얇은 층의 다른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에 바깥쪽으로 그려야 되는데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이 조직의 이름을 시멘툼이라고 합니다. 시멘툼은 백악질이죠. 백악질.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네토미컬 크라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네토미컬 크라운을 기준으로 치관과 치근을 나누고, 이 치관과 치근의 경계가 되는 부위에서 루트는 시멘tum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라운은 에나멜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가리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에나멜과 시멘tum의 경계가 되는 부위가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실제로는 이 서비컬 라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아까 썼었던 CEJ는 풀어서 쓰면 시멘토 에나멜 정션이 됩니다. 정션. 즉 백악 범랑
경계라고 부르게 되죠. 이 백악 범람 경계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양상이 관찰되는데 그것은 형태학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고 다음 후속되는 강의에서 아마 배우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치아의 속을 더 들어가 보면 속이 꽉 차 있나요? 예, 속이 끝까지 꽉 차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맨 안쪽에 보면 이렇게 다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나요? 예, 이 공간에 들어있는 것을 부르는 단어는 펄프죠, 펄프. 네, 펄프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치아 형태학에서 다룰 때는 치수로 번역이 됩니다. 치수로 번역이 되고 이 내부에 들어있는 것 대표적인 것은 뭐가 되나요? 흔히들 신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정확히 얘기해서 신경도 들어있지만 신경뿐만 아니라 신경과 혈관 그 외에 결합 조직들 커넥티브 티슈라고 불리는 것들이 차 있습니다. 이거는 연조직이죠. 흔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신경, 이가 시리다든지 아니면 이에 통증이 발생할 때는 이 속에 있는 신경에 어떤 발생한 자극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펄프가 들어있는 이 공간 자체를 펄프 체인버라고 부릅니다. 펄프 체인버라고 그러고 치수강이죠. 치수가 들어있는 공간이라는 뜻이 됩니다. 치수 중에서 크라운에 해당되는 부위에 펄프 체인버가 있고 그 다음은 루트는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뿌리는 하나도 있을 수 있고 두 개도 있을 수 있고 뭐 세 개, 네 개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뿌리 쪽으로 갈 때는 가는 관으로 됩니다. 가는 관으로 되기 때문에 그 가는 관을 루트 속에 있는 치수가 담겨 있는 공간을 뭐 그려본다면 이런 부위가 될 텐데 루트 커넬이라고 합니다. 루트 커넬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치근관이라고 부르죠. 치근관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러분들이 요즘 계약이 늦게 되니까 미드 정주행이라든가 이런 걸 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잘 들어보면 이 부분을 치료하는 거를 루트 커넬 테라피라는 단어를 가끔씩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엔도돈틱 트리트먼트가 됩니다. 근관 치료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치근관을 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존학 시간에 근관 치료학 시간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흔히 밖에서 얘기하는 신경 치료를 받는다, 신경을 죽인다 라고 조금 비과학적인 텀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바로 엔도돈틱 트리트먼트, 치근관 치료, 근관 치료가 되겠고요. 약간 쉬운 말로 루트 커넬 테라피라는 단어, 그러니까 내가 뭐 루트 커넬 테라피 RCT를 받고 왔다. 예, 물론 RCT는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 컨트롤 트라이얼의 약자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러한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치근관이 있고요. 그래서 루트를 따졌을 때 루트를 볼 때 이 위에 체인버에서 루트로 내려가는 구멍에 해당되는 요 부위는 입구가 되잖아요. 입구가 돼서 오리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루트의 끝부분 첨단 부위를 에이펙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요 부위를. 그래서 치아의 나중에 방향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크라운 쪽에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써놨었던 코로날이라고 합니다. 코로날, 치관 쪽이죠. 치관 측, 뭐 치관 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 에이펙스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루트 끝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을 에이피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약간 복잡한데요. 그러면 여기에 또 더해서 뭐가 있나요? 자, 그럼 치아는 치은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 속에
들어있는 단단한 조직이 있죠. 그 조직이 뭔가요? 뼈잖아요. 뼈가 이렇게 치아를 감싸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치아가 뼈에 박혀 있는 거가 되겠죠. 그죠? 이 뼈는 뭡니까? 이 뼈 이름은 알베올라 본이 되겠습니다. 알베올라 본, 치조골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말하는 알베올라는 알베올루스라는 단어의 형용사형입니다. 알베올루스라고 하는 거는 조그만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폐에 있는 폐포도 알베올루스가 됩니다. 이 뼈에 이런 식으로 잘라보면 조그만 구멍이 눈으로도 보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베올라 본이라고 부르고 치조골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잇몸에 관련된 약에서 이 알베올라 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알베올라 본에 치아가 바로 박혀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치아를 잘 만져보면 약간 움직이는데, 약간 막 많이 움직이면 안 되고, 뭐 어금니까지는 아니고 앞니를 만져서 이렇게 막 흔들어 보면 머리가 흔들리는 건지 치아가 흔들리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지만, 실제로 약간 움직인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약간 움직이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연조직이 인터브닝하는 연조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연조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연조직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 연조직을 치주인대라고 부릅니다. 치주인대 한번 써볼까요? 네,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써보면 치주인대입니다. 치주인대는 영어로 하면 페리오돈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예, 치약 이름에 페리오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여기서 오덴탈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의라는 뜻이고, 페리라고 하는 거는 주변의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페리미터 뭐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페리오돈탈, 그다음 뭐라고요? 리가먼트 자리가 없을수록 그런데 페리오돈탈 리가먼트 인대입니다. 인대는 나중에 해부학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어떤 조직이냐면 뼈하고 뼈 사이를 연결하는 연조직 중에 하나인데요. 연조직인데 뼈하고 뼈 사이를 이렇게 연결할 때 보통은 운동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의에 의하면은 실제 치아는 뼈가 아니기 때문에 뼈하고 뼈를 연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 뼈랑 비슷하다고 보고 페리오돈탈 리가먼트라고 합니다. 사실 치아는 몸에 있는 경조직 쪽이 좀 특이한 조직이거든요. 뼈랑은 발생의 그 기원이 약간씩 발생의 기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조직이어서, 그래서 때때로 이게 뼈하고 뼈 연결 양식 중에서 곰포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나중에 해부학 시간에, 전신 해부학 시간 때 그 관절의 한 구분에서 다시 다루게 될 예정이니까 그때로 넘기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어나토미컬 크라운이랑 클리니컬 크라운은 어느 쪽이 더 길어야 되죠?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어나토미컬 크라운이 더 길 것처럼 보죠.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 거는. 그러나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죠. 왜 그렇겠어요? 사실은 여기 있는 치은이라고 하는 거는 증령이 뭐죠? 나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에이징을 가리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퇴축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치아가 점점 더 길어진다. 이때 치아는 클리니컬 크라운이죠. 클리니컬 크라운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길어지는 경향이 생겨요. 물론 치아는 윗부분에서 마모가 생겨서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더 길어지게 되면 이때 위에 마모에서 짧아지는 거는 어나토미컬 크라운이나 클리니컬 크라운 둘 다 짧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클리니컬 크라운이 어나토미컬 크라운보다 항상 짧은 거는 아니죠. 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치아의 분류와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맹출 시기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맹출 시기에 따른 분류는 뭐 간단한데 동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사람의 경우 치아를 몇 번 갈게 되나요? 치아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있었던 세트가 다른 세트로 바뀌는 거를 얘기하게 되는데, 다른 세트로 바뀌는 걸 얘기하게 될 때 한 번 갈죠, 그죠? 평생에 한 번.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맹출 시기에 따른 분류를 맹출 시기라고 한번 적어보면, 맹출 시기 따라서 유치와 영구치로 나눌 수가 있죠. 유치는 영어로 쓰면 primary, primary teeth가 되겠습니다. 좀 더 쉬운 단어로 밀크 티스가 되죠. 자, 이 단어는 그냥 전니죠, 전니. 그 다음에 영구치는 이제 어른이가 되는데요. 영구치를 부르는 말은 영구하다. 그러니까 permanent죠, permanent. 사실상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연구하지는 않죠. 연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거 뒤에 다시 나오는 게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뒤에 다시 나오는 거가 없다고 하고요. 유치를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deciduous teet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요 뜻은 실제로는 탈락한다는 뜻입니다. 탈락, 빠진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빠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탈락치라고 부르고 하는데, 대개는 deciduous teeth라는 것 자체를 유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deciduous teeth의 다른 말이 있는데, 다른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succedaneous teeth. 네, succeed라는 단어에 계승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계승치라고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supplemental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부록이라든가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데 뒤에 더해진다는 뜻이죠. 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supplemental teeth라고 해서 가생치. 이때 가는 더할 가자가 되겠죠. 더해서 생긴다는 것, 혹은 뭐라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accessional teeth 해서 증가치. 뭐 번역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치아를 나눌 때 학석사 과정 학생들의 경우에는 예과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4쿼드런트 4개 이렇게 십자를 긋게 되면 4개의 고획이 나오고 이거를 하나를 쿼드란트라고 그러죠. 쿼드란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4쿼드란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사람을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보고 하는 거라서 보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약속을 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림상에서 왼쪽 위에 있어 보이는 것이 실제로 맞은편 사람의 경우는 오른쪽 위에 있는 거죠. 사람을 마주 본다고 해서 위아래가 서로 바뀌진 않고 좌우만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가 있게 되는데 4쿼드런트라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네, 이름을 부를 때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다 동일한 것이 4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치는, 자, 다들 아시겠지만 몇 개예요, 몇 개? 유치는 기본적으로 20개죠. 그리고 영구치는 몇 개입니까? 28개가 되죠. 네, 때때로 사랑니를 포함하게 되면 32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치의 경우에는 총 20개니까 20 나누기 4 하면은 5개씩 있는 거예요. 어디에? 퍼 쿼드란트가 되니까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5개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영구치의 경우에는 총 28개가 4쿼드런트에 있으니까 7개의 치아가
있는 거니까 그거 이름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치를 대충 그리면 책에 있는 것처럼 잘 그리지 않고 대충 그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있어요. 네, 해부학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위턱, 위아래를 가리킬 때 위쪽 턱을 맥실라라고 부르고 아래쪽 턱을 맨디블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턱이라는 뜻입니다.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턱은 chin이라는 단어로 정말 턱끝만 가리키는데 실제로 해부학적 텀하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용어는 서로 좀 차이가 있을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 치아가 박혀 있는 그 뼈도 위턱이라고 부릅니다. 위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1악이라고 하면은 상악이나 하악 중에 하나가 되고 편측은 좌측이나 우측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써보면 위에 있는 그 영구치의 경우는 총 7개고 유치의 경우에는 총 5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5개의 경우는 유치가 나 있는데 그 자리로 날 수가 없으니까 유치가 빠지면서 나는 거잖아요. 유치가 빠지면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림상에서 봤을 때 앞에 있는 요 5개의 부위는 뭐가 돼요? 이 5개의 부위는 석시데니어스티스, 계승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유치 자리를 서로 바꾸면서 유치가 빠지고 얘들이 계승을 해서 올라오는 치아들이 되는 거고, 그에 반해서 뒤에 있는 요 2개, 뒤에 있는 2개는 뭐예요? 뒤에 있는 2개는 앞에 원래 없었죠. 앞에 없었던 것 자리에다가 얘가 튀어나오는 거니까 얘들은 가생치, 서플러멘탈하게 나왔거나 혹은 억세셔널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아래 턱을 기준으로 입안을 잠깐 한번 그려봤을 때 이런 식이 되고,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메롱할 때 나오는 텅이 있겠죠. 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중간에서부터 지금 제가 그리는 거는 이쪽 쿼드런트에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건데, 요렇게 5개가 있었다고 치면 이 5개의 유치가 서로 탈락을 하게 되고 뒤에 있는 영구치들이 이 자리로 올라온다는 거고, 뒤에 있는 가생치 혹은 증가치의 경우에는 그 뒷부분에 지금 X라고 치는 부분에 새로 올라오는 거죠. 새로 올라오는 거니까 어릴 때 여기 있던 게 뒤로 이렇게 점점 맨디블이 하악이 커진다는 뜻이 됩니다. 하악이 커지고 그곳에 새로 공간이 있어야지 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0페이지에 있는 분류. 자, 아까는 맹출식에 따른 분류인데 10페이지에는 기능에 따른 분류랑 위치에 따른 분류가 있겠습니다. 자, 2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고 영구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아는 4쿼드런트로 보통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 왜냐하면 한 쿼드런트 1학 편측에 동일한 명칭의 치아들이 담겨 있는 것과 4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때 위 부분에 있는 거를
윗턱을 영어로 맥실라라고 부릅니다. 맥실라. 그리고 아래턱을 맨디블이라고 부릅니다. 맨디블. 자, 사람에서 보통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본 이런 그림을 뭐라고 그래요? 옆에서 본 걸 보통 프로파일이라고 부릅니다. 프로파일. 옆에서 봤을 때 윤곽선을 프로파일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가리킬 때 턱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가리키는데, 이 부분은 영어로는 친이라고 되죠. 친. 그렇지만 실제로 해부학에서는 턱이라고 하는 부분, 치는 턱의 일종의 부분이고, 해부학에서는 위에 이가 박혀 있는 뼈,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스컬을 배우게 될 텐데 윗니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혀 있는 뼈가 있어요. 이 뼈 부분 윗부분에 해당되는 부위가 맥실라라고 부르는 뼈입니다. 그리고 아래턱은 스컬에서 달려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겨 있는 뼈가 있는데 이거를 맨디블이라고 부르죠. 위에 있는 거 똑같은 단어가 되는데요. 이 단어로 불러서 턱뼈가 두 개입니다. 턱뼈가 두 개여서 아래쪽에 있는 맨디블을 보통 하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위쪽에 있는 뼈를 상악이라고 하고, 뒤에다 뼈자를 붙이면 상악골, 하악골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들으셨던 이 악자가 있죠. 이 악자가 턱 악자인데요. 그래서 양악수술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이 양악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따지면 윗턱과 아래턱을 같이 수술하는 것을 양악수술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물론 영어로도 똑같이 이거는 투조 서저리인데요. 약간 쉬운 텀이죠. 이거보다 좀 더 정교한 텀은 올소네틱 서저리라고 하는 다른 텀이 있는데, 구강외과 시간이나 아니면 나중에 해부학 시간 다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맥실라하고 맨디블이 있는데, 맥실라하고 맨디블의 형용사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형은 맥실라는 뒤에 맥실라리가 되죠. 맥실라리. 그래서 Y자만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디블은 맨디뷸라가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를 헷갈리게 써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맨디뷸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윗턱에 있는 거는 맥실라리가 앞에 붙고 아래턱에 있는 거는 맨디뷸라가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죠? 일학편측할 때 편측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이랑 우측을 따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림에서 보셨을 때 여기가 어디죠?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쪽이 왼쪽이죠, 그죠? 그래서 right하고 left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영구치를 기준으로, 영구치는 총 몇 개라고 그랬어요? 총 28개라고 그랬잖아요. 28개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을 때,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교환면에서 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교환면에서 본 그림. 교환면이 무슨 단어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교환면의 그림을 제가 대충 그려보면 뭐 대략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걸 기준으로 요렇게 4쿼드런트로 다시 크게 그려보았습니다. 크게 그려보면 입을 아 하고 벌렸을 때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밑에서 올려다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위가 뭐가 있어요? 위가 상악이잖아요. 상악이기 때문에 맥실라리 아치, 이때 아치는 이런 식으로 둥글기 때문에 생기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둥글게 있기 때문에 아치 모양이라고 해서 맥실라리 아치라고 하고, 이걸 번역하면 치열궁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맥실라리 아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악궁이 되는 거죠. 상악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악은 당연히 맨디뷸라 아치가 되겠죠. 이 상악궁에는 맥실라리 덴티션이 들어가 있어요. 덴티션은
치아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치열. 네, 이거는 이제 그 뭐 치루 치열할 때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치아가 모여 있는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맥실라리 덴티션이 이렇게 맥실라리 아치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맥실라리 아치의 형태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한 7개의 치아가 있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치아를 뭐라고 부르나요? 제일 가운데 있는 치아? 제일 가운데 있는 치아를 인사이저 중에서 센트럴 인사이저로 부르죠. 센트럴 인사이저.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치아를 뭐라고 불러요? 이걸 레터럴 인사이저라고 부릅니다. 레터럴 인사이저. 헷갈리니까 번호를 쓰도록 할게요. 1번.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라 2번. 두 번째 있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건 뭐라고 부르나요? 세 번째 있는 건 여러분들 이를 한번 보시면 좀 뾰족하게 생겼어요. 보통 드라큘러라고 부르죠. 네, 드라큘라 이빨, 뭐 이빨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이빨이라고 부르면 네, 그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죠? 네, 눈을 눈깔이라고 부르는 거랑 좀 비슷한 그런 좀 단어가 되기 때문에 이빨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전문인 사람들이니까 치아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거, 물론 여러분들 친구랑 대화할 때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꼭 교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들의 얘기를 잘 이해해 주면 되는 거고, 네, 친구들이 이제 정확한 텀을 쓰는 것도 좋지만 뭐 그렇게 되면 전문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니까. 네, 그다음 어쨌든 세 번째 있는 치아는 뾰족하게 생겼는데 영어로 하면 캐나인입니다. 캐나인은 개의라는 형용사죠. 개 도구의 형용사가 됩니다. 뭐 이런 어려운 단어들 중에서 어려운 단어들 중에서 무슨 뭐 소의 하면 보바인이라든가 뭐 돼지에 하면 폴카인이라든가 뭐 말이랑 아니면 무슨 뭐 고양이도 다 있는데 어쨌든 캐나인이고 이건 형용사로도 쓰지만 어쨌든 명사로 사용되게 되면은 견치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죠. 예, 한글은 조금 이따 다 써보겠습니다. 네 번째 있는 치아는 네, 소구치인데요. 소구치는 프리몰라입니다. 프리몰라. 예, 영어로는 몰라가 구치인데요. 구치의 앞에 있는 전구치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걸 쓸 때 소구치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건 두 개가 있어요. 다섯 번째 있는 것도 똑같이 프리몰라라고 부릅니다. 프리몰라라고 부르고 네 번째 있는 거를 퍼스트 프리몰라, 다섯 번째 있는 거를 세컨드 프리몰라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두 개를 몰라라고 부릅니다. 몰라라고 부르고 몰라는 역시 두 개가 있어서 앞에 있는 거를 퍼스트 몰라, 두 번째 있는 거를 세컨드 몰라. 서드 몰라가 가끔 있습니다. 서드 몰라가 뭐죠? 서드 몰라가 바로 사랑니, 위즈덤 티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그럼 이름에서 위치에 따른 기능에 따른 분류가 사실은 이 이름의 근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노란색으로 바꾸고 보시면 자, 두 개의 인사이저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의 캐나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프리몰라가 있고 또 두 개의 몰라가 있죠. 다시 써서 인사이저라고 하는 거는 인사이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인사이즈는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자르다라는 걸 한자로 하면 절단할 때 절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절치입니다. 절치. 그 다음에 캐나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치, 이 견자는 실제로 개의 견자입니다. 캐나인. 그 다음 프리몰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자대로 하면은 전구치인데 한국말로 쓸 때는 소구치라고 쓴다고 그랬죠. 프리몰라. 그리고 몰라는 대구치라고 씁니다. 원래대로라면 구치겠지만 프리몰라랑 대비해서 대구치라고 쓰고요. 요 두 개를 합쳐서 구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앞에 있는 절치하고 견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전치라고 부릅니다. 이때 전자는 앞전자입니다. 앞전자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거. 그래서 영어로 이걸 번역하면 anterior teeth가 되겠고요. 그 다음 구치는 posterior
티스죠. 자, 여기서도 한자하고 영어가 약간씩 틀린데 전치에서 안테리어 티스는 사실은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렇지만 구치는 영어로 따진다면 후치죠. 후치 뒤에 있는 치아가 되는 건데 포스테리어 티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절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이 여기서는 이제 절치를 쓴 거니까 다시 바꿔서 쓰게 되면 인사이저인데요. 절치가 2개, 그 다음에 견치가 하나, 소구치가 2개, 대구치는 2개 또는 3개잖아요. 그래서 2개로 봤을 때는 일학편측 한 쿼드런트에 7개가 있는 거고, 대구치 제3대구치 서드 몰라가 있는 경우에는 8개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사람의 성인 치아는 28개에서 32개까지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랑니가 4개가 다 있으신 분부터 4개가 다 없었던 분까지, 물론 빼서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면에 이제 기능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했지만 위치에 따라서 아까 분류를 하실 때 앞쪽에 있는 전치는 몇 개예요? 전치는 3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구치는 4개 혹은 5개인데 그냥 7개를 기준으로 보면 4개라고 보시면 맞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트럴 인사이저는 한국말로 하면 뭐가 돼요? 센트럴이 가운데니까 중절치가 됩니다. 중절치가. 그리고 레터럴 인사이저, 레터럴이라고 하면 가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측절치가 됩니다. 측절치. 일단 견치는 그냥 이름이 하나예요, 그죠? 퍼스트 프리몰라라고 하는 거는 제1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 소구치, 그 다음 세컨드는 제2 소구치, 그 다음에 퍼스트 몰라는 제1 대구치, 제1 소구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름을 대충 이제 한쪽 쿼드란트에 있는 거 이름을 알았어요, 그죠? 그럼 이 이름을 부를 때 총 치아가 28개가 되는데 환자가 왔을 때 어느 치아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면 그 각각의 이름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붙여요? 붙이는 거는 이제 붙이는 거는 룰에 의해서 간단하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쿼드란트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그 치아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로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치아 이름을 써라 라고 하면 먼저 쿼드란트에서 위치가 어디인지를 따져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어요. 그러면 맥실라리 라이트 프리몰라가 되는 거죠. 퍼스트 프리몰라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여기서 맥실라리하고 라이트는 서로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이트 맥실라리 퍼스트 프리몰라라고 써도 됩니다. 자, 어쨌든 상당히 길잖아요, 그죠?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악 우측 제1 소구치가 됩니다. 뭐 길지만 처음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상악 우측 제1 소구치가 되겠죠. 자, 제1 소구치는 네 번째 있는 치아예요. 지금 반대편에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사사분면의 이름으로 따져서 사사분면에 있는 애를 하나 골라가지고 정중앙선에서부터 세 번째에 위치한 치아가 있다고 치면 세 번째에 위치한 치아는 캐나인일 테니까 얘의 이름을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일단 하악에 있으니까 맨디뷸라, 그 다음에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있으니까 레프트가 되겠죠, 그죠? 레프트, 그 다음에 캐나인이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번역하게 되면은 하악, 좌측, 견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어서 유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구치에는 계승치랑 가생치가 있지 않습니까? 계승치의 경우는 유치가 빠지고 그 자리에 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일학편측, 즉 원 쿼드란트에 5개의 치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림의 경우는
책에 있는 10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따라서 동일한 방법은 동일합니다.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의 치아를 지금처럼 치워 보겠습니다. 두 개의 치아를 치우면 한 편측에 일학편측에 5개가 남죠. 자, 유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앞쪽에 프라이머리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치열이라고 본다면 프라이머리 센트럴 인사이저입니다. 네, 프라이머리 센트럴 인사이저가 돼서 한국말로 하게 되면 유중절치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럼 두 번째 있는 거는 역시 앞쪽에 프라이머리를 써주고 레터럴 인사이저가 됩니다. 유측절치가 되죠. 유측절치.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거는 보겠어요. 프라이머리 캐나인. 네 번째에 나오는 거는 유치는 소구치가 없습니다. 프리몰라가 없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머리 first는 그대로 써요. first 몰라가 되고요. 마지막 5번째 있는 거는 프라이머리 세컨드 몰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치는 절치하고 견치하고 구치 이렇게 나뉘고 전치가 구치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치가 구치보다 더 많은 구조. 즉 전치 뭐죠? 안테리어티스 3개, 구치 포스테리어티스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절치하고 견치의 개수는 똑같죠. 자,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마찬가지로 맥실라리 라이트, 맥실라리 레프트, 맨디블라 라이트, 맨디블라 레프트, 4쿼드런트의 위치에 따라서 붙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유치의 경우에 지금 이 평면에 좌표 평면에 3, 4분면에 있는 3, 4분면에서 앞에서부터 두 번째에 있는 치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치아의 이름을 한번 붙여 볼까요? 이 치아의 이름을 붙이면 먼저 아래쪽이니까 맨디뷸러,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으니까 측절치죠. 그죠? 측절치가 되는데, 측절치이기 이전에 우선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니까 right lateral incisor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글로 써보면 하악 우측 뭐가 빠졌어요? 네, 요 앞에 프라이머리가 빠졌죠. 프라이머리가 빠져서 우측 유측 절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다고나 할까? 보면 상악과 하악을 구분하는 라인을 오클루잘 라인이라고 책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클루지알이 아니라 오클루잘 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좌측과 우측을 구분하는 거를 미디안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오클루잘 라인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정중앙선, 좌우를 나누는 정중앙선에 해당되는 미디안 라인은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